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여러분,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무슨 다짐을 하세요? 그쵸, 올해는 꼭 영어 하겠다는 다짐하셨죠? 많은 분들이 올해는 꼭 영어 성공해야지 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번 똑같은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1월 1일이 되면 영어 공부해야지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또 그 다음 새해가 오면 나 다시 이번엔 기필코 영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도돌이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현상 끊어드릴게요. 저도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하다 말다를 항상 반복해서 도대체 나는 언제 영어를 잘하게 될까 하고 자괴감을 느낀 적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한 사람과 그냥 무작정 한 사람의 결과는 연말에 완전 확연히 다를 거예요. 이건 저도 경험한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과연 뭘까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3개월 후에 이루고 싶은 단기 목표, 그리고 연말쯤에 이루고 싶은 중기 목표, 또 최종 목표를 한번 먼저 설정해 볼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영어 잘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좀 하다 말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영어 문장을 외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딱 미드를 들었는데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영어 잘하는 건 쉽지 않아. 이번 생엔 안 되겠어. 이러면서 조금만 벽이 느껴져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했어요. 또 다음날 돼서 이제 또 너무 힘들어서 못 했어요. 그러면 영어 잘하려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힘들어. 그냥 내년에 다시 할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영어로 잡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목표로 잡으세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죠? 영어 공부를 하는데 목표를 영어로 잡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잡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최종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건지 저희 수강생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3개월 후에 이룰 단기 목표로 영어 습관 만들기,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아빠 모습 보여주기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잘하기가 아니라 정말 3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목표가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해보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더듬더듬이라도 아이들에게 영어로 한마디 던져봤다면 그걸 첫 번째 목표 달성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내가 뭐 한마디 했다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영어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행동의 기준을 뒀을 때 나 한 문장 말해봤네? 되게 좋다. 목표를 이룰 그 첫 단계에 내가 진입했어. 생각보다 괜찮네. 내일 2문장 말해볼까? 다음날 3문장 말해볼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의 최종 목표는 팬데믹이 끝나면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서 영어 실력 발휘하기. 정말 해외에 나가서 내가 영어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분 한 분만 더 보여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잡을수록 좋아요. 여기 보면 의문문을 막힘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이게 단기 목표예요. 해외 나가서 주문하거나 요청할 때 다 의문문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연습을 해서 쉽게 이게 나오게 된다. 이거를 목표로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동사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동사 사용하기. 이건 이따가 제가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원어민들은 정말 쉬운 동사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 문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쉬운 동사가 잘 떠올라요. 그러면 단기 목표 이룬 거예요. 그리고 보면 중기 목표, 또 최종 목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원어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된 김에 한번 댓글에 여러분의 단기, 중기, 최종 목표를 정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기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방법적인 부분인데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계속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하다 그냥 많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솔직히 영어 공부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영어 공부하면서 문장 외우고 표현 익히고 하는 걸로는 계속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방향성은 영어가 쉽게 이해되고 또 쉽게 외워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게 되는 기반을 탄탄히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반을 쌓을 때 이게 영어 문장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영어 소리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는데 문장에 관련된 예를 좀 들어보면요. 만약에 띵동 소리가 나서 내가 마중 나갈게, 내가 한번 나가볼게 이런 걸 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영어 문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다니까 go라고 할까요? 아니면 누가 왔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니까 check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 볼게니까 see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장 영어로는 I'll get the door 이라고 해요. I'll get the door. 그런데 마중 나가다라는 어려운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런 동사들을 쓸 것 같았는데 get을 쓰네요, 여기선. 이 영어 문장의 특징을 알아야 이게 잘 이해되고 또 잘 외워지는데요. 한국인들은 동사로 사고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계속 마중 나가다가 영어로 뭐지? 나가보다가 뭐지? 확인하다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동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1:1 대치되는 그런 영어 동사를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은 명사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상황에서 동사가 아닌 명사 2개를 떠올리는데 나라는 명사랑 저기 문에서 띵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문이라는 명사 2개를 떠올리는 거죠. I, the door 이렇게 2가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그 문을 get하겠다처럼 말을 해요. get은 내 손에 닿는 거고 내가 그쪽으로 가보는 거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우리가 보기에 별뜻 없어 보이는 동사를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특징을 잘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억지로 어떤 표현집에서 외웠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나가볼게 라고 할 때 다시 나가보다가 영어로 뭐지?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전화가 울렸을 때도 내가 받을게 라고 할 때 I'll get the phone 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문장이 싹 다 외워지고 자유롭게 응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냥 외우면 외우고 까먹고 하기가 쉬운 거죠. 제가 이제 영어 소리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배운 문장이 들어간 장면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집에 온 손님에게 농담을 했는데 웃질 않아서 되게 민망해 하다가 초인종 소리 나서 나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잘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I'll get the door. Well, you finish laughing. I'll get the door. Well, you finish laughing. 이 소리 중에 I'll, well 이 부분이 좀 캐치가 안 됐죠. 이건 또 영어 소리의 특징인데 영어는 음절이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만약 이 소리를 받아 적는다면 I'll, while 이렇게 쓰겠죠. 이게 이음절인데 영어는 1음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빠르게 발음할 때 그냥 I'll, well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도 말할 때도 그냥 I'll get the door 이렇게 한 번에 말하는 게 훨씬 더 유창하게 나와요. I'll get the door 이렇게 말하자고 생각하면 오히려 잘 안 나오고요. 이거 말고도 영어 소리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영어에 접근하는 게 훨씬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만의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최종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 또 영어 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반을 탄탄히 하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여러분 올해 절대 작심삼일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컨텐츠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댓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목표 적어주시면 저도 한 번 한 번 보면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저랑 친밀하게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estellenglish.com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온라인 강의 홈페이지인데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리 그럼 새해에도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